오늘 주민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그 고구려 백화를 대표 사진으로 넣고 심플이라는 큰 영어 제목과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이 있다라는 이제 소제목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그 스페이스 펜이라 해서 우주에서 사용하는 펜입니다. 미국 피셔사라는 기업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그 우주 전쟁, 우주를 누가 먼저 그 개발할 것이냐, 이제 그 한창 불붙었었던 적이 있어요. 뭐 달 착륙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뭔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무중력 상태에서도 기록을 할 수 있는 펜을 만들자라고 이제 미국에서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펜 쓰다 보면 누워서 쓰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잉크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볼펜 그 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잉크가 닿질 않으니까 중력에서 이제 닿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자라고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우주에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여기다 퍼부어요. 근데 이제 소련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죠.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 무중력 상태에서도. 소련에서는 그냥 연필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은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서 우주에서 쓰는 펜을 개발을 했는데 소련은 그냥 기존에 있는 연필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면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펜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둔 거죠.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자. 근데 소련은 어떻게 하면 무중력 상태에서 글씨를 쓸 수 있을까? 글씨에다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필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수백만 달러 연구비도 안 들이고 뭐 생각의 차이는 있는 그 차이가 이제 이렇게 큰 차이를 보는데 이게 이제 뭐 가짜 뉴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짜 뉴스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이거 이제 생각의 차이죠. 미국은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펜에다가 초점을 둔 거고, 소련은 무중력 상태에서 글씨에다가 초점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필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간 금액 차이를 보면 어마어마한 노력 차이를 또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제가 그 어느 교사의 수필을 한 10여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게 이제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가끔 이렇게 미팅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사의 수필 내용이 뭐였었냐면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이 배낭 등산 배낭에다 책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뭐 도시락이건 책이건 등산 배낭에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에다가 책을 갖고 오는데, 책가방에다가 갖고 오는데, 유독 그 학생만 배낭에다 갖고 와서, 배낭 사용 금지를 시켰대요. 너도 책가방을 사용해라.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안 듣고 자기는 배낭이 편해서 배낭에다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굉장히 그 체벌을 했대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제 배낭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책가방 안 들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책가방을 꼭 갖고 다녀야 된다는 학생은 책가방에다가 책을 넣어 갖고 다녀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가 맡았던 학생 하나를 또 체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후회된다라고 내가 교사의 자질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자문할 정도로 후회가 된다라는 수필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저는 이제 책가방을 들고 다녔던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책가방에 뭐 그냥 일반 교과서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공부를 더해서 참고서 뭐 그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사전 이런 걸 다 갖고 다녔었거든요. 지금
지금 아이들은 상상이 안 되죠. 사전이 다 핸드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체형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계속 한쪽으로만 들고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서 병원에 지금은 이제 디스크라고 그러죠. 그걸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런 학생들도 쉽지 않게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죠. 그죠? 어, 책은 책가방에 넣어 갖고 다녀야 된다. 그다음 학생들은 책가방을 꼭 소지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근데 그때 체벌까지도 무릅쓰고 등산 배낭에다가 책을 갖고 다녔던 학생은 편한 걸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알아보준 이 교사의 반성을 하면서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이에요. 김. 근데 김을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김을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하죠. 근데 가위를 사용한 지가 한 30여 년도 안 될 거래 아마. 그러니까 칼로만 쓰던 거죠. 칼로 김을 자르면 똑바로 안 잘라지죠. 좀 흐트러지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들은 칼로 김을 잘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신세대 주부들이 김을 가위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주방용품 코너에 가면 가위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방용품 코너에 가면 가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은 칼을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주방에서 가위를 안 썼었어요. 가위는 뭐 천이나 옷 만들 때 천을 자르는 데 쓰는 그 정도로만 사용했죠. 뭐 종이를 자르거나. 그러니까 이 주방에서는 칼만 사용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김을 칼로 자르면 김이 다 으스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수십 년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신세대 주부가 아, 가위로 자르면 김이 반듯하게 잘라진다는데 착안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전 세계 주방에 이제 가위가 들어가 있죠, 지금은. 근데 그게 불과 30여 년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이 있대요. 이것은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 하면 주식 투자로 굉장히 큰 부를 이룬 사람으로 이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인인데, 이 사람이 인간이 왜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주식을 이야기할 때 주식 투자자들이 뭐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투자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차트. 어, 사실 이거하고 주식의 미래하고는 거의 뭐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관관계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으니까, 이걸 믿고 이거에 의해서 투자를 하니까, 똑같은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해서 나온 사람들 머리가, 어, 천편일률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쏟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주식이 오르긴 하겠죠. 지금은 이게 이제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다 굉장히 시간 투자라고 여기에다 연구비 쏟고 대학에서도 이거를 가르치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이제 주식은 그 회사가 물건이 잘 팔리면 주식이 오를 것이고 잘 안 팔리고 어, 그 매상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내릴 것이고 근데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단순한 논리인데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언을 한 거로 이제 제가 추론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국제학술지 네이처라는 데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요 레고 블록을 이제 몇 명이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천여 명, 1,100명을 모집했다 그래요. 실험 대상자를. 그 레고 블록을 주고 나눠주고 이 레고 블록에 벽돌을 쌓을 건데 위에다가 근데 벽돌이 완전하게 불완전하지 않고 안 무너지게 쌓을 수 있게 이 밑바탕이 되는 어, 레고 블록을 만들어라 이거죠. 여기다 더하건 빼건 너희 맘대로 해서 어, 튼튼하게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밑둥을 그 기초를 만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다 레고 블록을 막 올렸다 그랬대. 보강을 하고. 근데 단순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맨 위에 있는 이 넓은 쪽하고, 밑에 기둥이 되는 쪽하고, 딱 하나만 레고가 받치고 있죠. 그게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레고 하나만 제거하면 굉장히 튼튼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레고를 빼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레고를 여기다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다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쉬운 일을 굉장히 어렵게 푼 거죠.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실험 중에 두 번째 실험이 뭐냐면 이 녹색으로 된 건데 요 그림을 대칭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색연필을 주고 지우개를 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지우면 되는 거거든요. 대칭이 되도록 몇 군데를 지우면 되는 건데 대칭이 되도록 색을 덧칠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든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방법 중에 뭐 나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협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 어떤 매출을 위해서 그 부서원들이 같이 일을 하듯이.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팀장,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쉬운 일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는데 리더 눈에는 안 보이고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안에 너무 휩싸이다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를 그 간단한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자라는 얘기가 오렌 버핏이 얘기한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명언으로 남긴 거를 그래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 벽화입니다. 제가 고구려 벽화를 볼 때마다 이제 참 그 고구려 사람들이 참 벽화를 특히 벽화를 남긴 이 장인들이 뭐 이 당시는 이분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무덤에 벽화를 만드는 그런 도공에 불과했던 그 미천한 어, 직, 그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고구려 고분박화 특히 수렵도를 보고 이제 뭘 느끼냐면 여기 이제 산을 표현한 게 있잖아요, 산을. 그다음에 산에서 이제 막 사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산이 굉장히 작게 표현돼 있죠. 그죠? 이 산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벽화에다 그리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산에서 산을 만들고 그 산 속에서 막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헤드액이 오죠. 산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사냥하는 사람의 모습은 작게 그릴 수밖에 없죠. 산을 워낙 크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산을. 어? 산을 굉장히 작게 그리고 그다음에 사냥감하고 사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크게 그린 거죠. 일을 굉장히 쉽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구려 사람들의 지혜, 그닥 그렇게 높은 직급도 아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 도공들이, 이 벽화를 그린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아주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벽화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고구려 벽화인데 사람 크기가 틀려요. 그러면 이제 큰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역사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굉장히 지체가 높은 양반들이고 작게 그려진 사람들은 노예 계급, 일을 하는 시종 계급으로 이제 분석을 해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지혜가 담긴 거죠, 진짜. 어떻게 지체 높은 사람과 그 지체 높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 노예나 시종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이 도공은 생각을 했겠죠. 그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냥. 크기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응? 지체 높은 사람은 그냥
체격을 크게 하고 크게 그리고 어, 뭐 시종이나 이렇게 노예 같은 사람들은 작게 그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벽화를 그린 이 도공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서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단순하게 시킨 거죠. 단순화시킨 거죠. 산을 작게 만들었듯이 수렵도에서 이거는 단순함의 힘입니다. 근데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그렇죠? 사냥하는 용맹무쌍한 장면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그 본질만 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무덤의 주인이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인데 지체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본질을 깨뜨려 본 거예요. 그 사람을 크게 그린 거죠. 아주 단순함의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미루는 거래요. 그냥 하염없이 미루는 거. 그러면 어, 그 당시에 바로 했으면 쉬운 일인데 굉장히 어렵게 꼬인다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없어도 되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걱정하는 거래. 끌어다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혹은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일어나지 않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걸 미리 끌어다 걱정하는 거. 그 인간들이 자주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불행해지는 방법 후회하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이거든요. 후회도 수정이 안 되거든요. 물론 지나간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어, 그 좋은 점은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후회하느니 차라리 지금 현재 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중에 보면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일이 혹시 있을까? 그걸 이제 점검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 때문에 에, 일어나지 않나. 워렌 버핏이 염려했듯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의 이슈된 게 새로운 보상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돼요. 그래서 팀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설명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간 리더분들 설명회를 얼마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듣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염려하는 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는데, 물론 똑같은 뉴스캔 사업자는 이제 제 입장에서 저도 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다 만족한 건 아니죠. 이제 근데 이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단순화시켜야 되냐면 이 뉴스킨 글로벌에서는 왜 뉴스킨이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많이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단순하죠. 새로운 소비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소비자가 안 나타나니까 암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아주 단순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보상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뭐 회사 입장에서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거고 당연한 결과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비자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야 나의 수입도 올라가고 내 그룹도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데 새로운 소비자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내가 새로운 소비자를 안 만들고도 수입이 좀 더 많아지는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지 않고도 사업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면 돈을 더 받고 새로운 소비자를 못 만들면 내 수입은 고정돼 있거나 줄어든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 본질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비자를 만드는 게 힘이 들어서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고 내가 편해지고 싶은 마음인데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뉴스키너가 나의 모든 파트너들이 나처럼 새로운 소비자를 만드는 걸 주저주저하고 새로운 소비자 없이도 내가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회사에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은 아주 단순한 것을 본질을 꿰뚫어 보면 되는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을 지금 어렵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신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늘상 일어나는 일 중에 아주 단순한 시키면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하는, 그래서 일이 어려워지는,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또는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미루었고 뭐 후회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접고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것을 단순화시켜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한다면 아마 조금 더 나의 비즈니스, 결국은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